자, 이제 시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이항영의 월가이드 만나보겠습니다. 해외 현지 연결합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인사이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소형주에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자, 어제에 이어서 S&P 500, 나스닥, 그리고 다우, 러셀 2000까지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위원님? 네, 어제는 3대주가 다 좀 밀려났지만 오늘 3대지수 결제에 반등을 했습니다. 역시 오늘 3대지수보다 오늘도 러셀 2000이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소형주의 상대적 수익률은 그렇지만 최근 10년을 보면 마이너스 5% 수준으로요. 최근 100년 중 가장 최저 수준입니다. 그만큼 대형주 대비 훨씬 못 미친 성과를 최근 10년, 최근 5년, 최근 1년도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상대 수익률을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준은 거의 지금 20년, 3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5%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 그 위에 반등했던 기억이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최근 한 달여 동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러셀 2000요. 어제도 확인드렸다시피 1000등부터 3000등까지입니다. 5% 상승하면서요. 나스닥 100이죠. 흔히 얘기하는 QQQ입니다. 1% 상승률 4배 정도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매그7으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약간 쉬어가는 그런 현상과 계속 같이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요. 소형주의 이런 우세가 여러 이유로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두세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9월, 10월, 12월 각각 25bp씩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금리 인하가 한 번밖에 없을 거란 예상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세 번, 특히 9월에 50bp를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중소형주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면 혁신을 주도하는 잠재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고요. 특히 대형 기업들은 관료주의적 관성이라든가 혁신가의 딜레마로 인해서 이런 점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P 500 기업의 평균 재임 기간이 과거에는 60년 정도까지 유지됐지만 최근에는 7년 정도로 단축된 것이 그만큼 새로운 것들이 들고 나가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훨씬 싸다는 것입니다. S&P 600입니다. S&P 600은 900등부터 1500등까지 기업인데요. 선행 PR이 16배입니다. S&P 500 23배보다 훨씬 낮은 3분의 2 정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시장은 큰 주식수일수록 멀티플을 비싸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소형주 시가총액은요. 전체 주식가치 5% 수준인데 이 5% 수준은 대공황 이후 몇 번밖에 없었던 그만큼 낮은 수준입니다. 전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러셀 2000 차지하는 주식이 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평가를 적게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어제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데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그림 보여드리는데 어닝 리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점망을 상회하는 기업 빼기 하향하는 기업인데 꾸준하게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보면 3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다시 플러스로 반전하기 시작했다.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익 전망, 이익 증가율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데요. 2024년, 2025년, 2026년에 각각의 이익 증가율입니다. S&P 500은 역시 좋습니다. 작년에 10%, 올해 9%, 내년에 13%. 내년에 분명히 좋은 거 맞습니다. 이퀄 레이트는 그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죠. 5%, 6%, 12%. 세 번째가 이제 나스닥 100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QQQ 대형 기술주 1등부터 100등인데요. 작년과 올해는 거의 비슷하게 전년 동기 대비 17% 이익 증가율인데 내년에도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지만 이익 증가율이 좀 다소는 떨어집니다. 올해 대비요. 다음은 S&P 400입니다. S&P 400은 헷갈리실 텐데 500등부터 900등입니다. 중형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1% 성장, 이익 증가, 올해 2% 증가, 내년에 무려 17%로 확 늘어나죠. 오늘도 어제 가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상징적으로 말씀드렸던 러셀 2000입니다. 작년에는 이익이 마이너스 11%였습니다. S&P 500이 플러스 10%였을 때 러셀 2000은 마이너스 16% 역성장했는데요. 올해는 19%, 이것도 특히 하반기에 집중됩니다. 내년엔 무려 39% 이익 증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 증가가 훨씬 극대하게 앞서는 것이
S&P 400 기업과 러셀 2000이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증권사들 그리고 증권 유관 언론에서 투자 유망한 중소형주 리스트를 각자의 방법으로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마켓워치 선정한 4종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주택 건설업체 중에 하나는 밀로스라는 것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은행 업무와 더불어서 화물 운송업체를 위한 팩토링, 즉 매출채권 매입 서비스라고 있는 파이낸스웨어 기업인데요. 트라이엄프 파이낸셜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호텔 및 레스토랑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아글리시스라는 곳이 있겠고요. 링컨 에듀케이션이라 그래서 전통적인 대학 교육의 대안으로 도는 커뮤니티, 직업 훈련 학교를 운영하는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4개의 기업을 비롯해서 수많은 증권사들, 테노라는 IB들이 중소형주 탑 10, 탑 5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4종목도 저도 설명드리지만 저도 처음 설명드렸고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우리 주식 타시는 분들은 소형주에 관심이 많으신데 늘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알고 하시기에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실적인 대안, 특히 중소형주는 제가 봐더라도 비중 늘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것은 종목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대안이 되는 건 ETF라고 말씀드립니다. 3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S&P 500 다음에 있는 것은 S&P 400입니다. 500등부터 900등까지 400개를 모아놓은 기업 65달러 수준인데요. IJH입니다.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중형주 중에서는 가장 큰 거가 되겠고요. 다음은요. S&P 600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00등에서 1500등입니다. IJR이라는 겁니다. 117.78달러가 되겠고요. 가장 미국에서 일반적인 중소형주라고 얘기하는 러셀 2000을 다룬 것도 역시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IWM 234달러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중소형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스타디해보고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우리 ETF이기 때문에 오늘 따로 세 종목 어제 오늘 특집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꽉 채우고 계신 분들 대형주뿐 아니라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의 좀 비중 조절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더불어서 마켓워치가 선정한 투자 유망 중소형주까지 같이 스터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간밤에 월가 기사 쏟아져 나온 뉴스 헤드라인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런스에서 보도한 소식입니다. 기술주 말고 미국 성장주들 있잖아요. 예, 기술 주식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역사적 최고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하지만 기술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비기술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소개했는데요. 어떤 그룹들 있나요? 네, 시트그룹에서요. 기술주, 여기서 정확한 거는 기술주 중에서 약간 하드웨어 쪽에 좀 속해 있고 오늘 일부 종목들은 소프트웨어, IT에 속해 있는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술주에서 제외한, 기술 섹터를 제외한 강력한 상승 잠재력을 가진 성장주를 시티그룹이 이제 대표적으로 검색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헬스케어라든가 산업재, 금융,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티그룹은 종목을 하기 전에 선별 기준을 서너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테마, 트렌드에 좀 맞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하면서요. 새로운 경제 트렌드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익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는 사업이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결제, 현금 사용은 갈수록 거의 없는 세상에 전 세계에 똑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의료기기, 친환경 장비 이런 것 쪽이 해당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너무 비싼 밸류에이션은 너무 곤란하다 얘기하면서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어제도 몇 가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P/E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의 수익 성장성 대비 비율인데요. 2배 수준에 근접한 종목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퀄리티입니다. 높은 품질, 높은 퀄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ROE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과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일정 수준 S&P 500 평균 이상인 것들을 좀 뽑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 효율적인 운영도 하고 있고 견고한 지표가 있기 때문에 자본력도 있고요. 그리고 성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정도 아니면은 각자에 맞는 그런 검색하는 툴들이 많이 미국 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이 참고한 선택 종목은 한 8개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표부터 정리해드리면 도우대시라든가 우버, 핀터레스트, 캐피탈원, 플로서브, 매드트로닉, 보스턴 사이언티픽 등이 있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금융주 계통 약간 좀 제외하다 보면 그나마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익숙한 거 한 3개 위주 그리고 플러스 하나 말씀드리면 우버 같은 건 여러분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시면 대부분 택시 대신에 우버나 동남아에서
미국에서는 그랩 이런 거 많이 타실 텐데요. 하여튼 그런 쪽이 우버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배달의 민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노대시입니다. 그래서 대시가 역시 이들 종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의료기기, 의료 장비 쪽에서는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에키팩스라는 건 익숙치 않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글로벌 데이터 분석 그런 신용 정보 이런 거 관련한 서비스 회사가 되겠는데요. 심볼은 EFX인데요. 올해 재미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성장성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고하시라고 소개해드립니다. 네. 네, 기술주는 뭐 계속 최고의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 외에 성장 기업들, 뭐 우버 같은 종목들도 뭐 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 깨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네, CNBC가 보도했습니다. 낙폭과대 이 종목이 궁금해. 네, 오늘 한 종목 같이 볼 텐데요. 낙폭과대고요. 그런데 주목하고 있고요. 의류업체입니다. 어떤 업종인가요? 네, 올해 들어서 의류나 그런 신발 업체들이 별로 좋지 않죠. 룰루레몬 비롯해서 한때 엄청나게 잘 나갔던 데커스 이런 것들이 재미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수입 관세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가장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시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들은 브랜드로는 반스가 있죠. 그리고 노스페이스 같은 것들 여러분들 익숙한 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익숙한 것 중에 하나 브랜드가 이제 리라는 거 그리고 팀 브랜드 이런 거 익숙한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여튼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키플링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이 VFC입니다. VF 코퍼레이션, VFC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올해 주가 재미없었습니다. 여하튼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평가 좋지 않았는데 유독 베어드는요. VF 코퍼레이션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14달러에서 20달러 꽤 많이 올려놨는데요. 이들이 보는 것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회사 자체에서도 브랜드도 새로 이제 혁신하고 구조조정하고 기업 내 구조조정 혁신을 하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여러 가지 성장 둔화 요인이 3분기 이후에 4분기에는 정상화될 것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상당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들어서 30%, 36% 넘게 하락했고요. 지난 7월 말 실적 발표 이후에도 다수는 목표 주가를 하향한 입장인데 오히려 이런 것 쪽에서 베어드 같은 목표 주가도 올리고 투자 의견 상향한 것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나중에 좀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관심 있으신 분은 VFC라든가 뭐 데커스 이런 거 룰루레몬 워낙 많이 빠진 것들 한번 최근의 흐름을 쭉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켓워치에서 보도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S&P 500 편입 확정, 그 후는 어떻게 될까요? 네, 기대했던 로빈후드가 제외가 됐고요. 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S&P 500에 편입됐습니다. 자, 목요일 장 시작 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이 두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네, 로빈후드는 거의 뭐 1년째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게요. 기회가 될 때마다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인데요. 반면에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여전히 이것도 증권 관련 유관 업체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전격적으로 S&P 500에 일단은 편입이 됐습니다. 어찌되었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기대했던 로빈후드는 안 들어가서 아쉬움이 남지만은요. 이번 기회는 임시 회의를 통해서 월그린스가 피인수되면서 이번에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날부터 바로 이제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것보다는 우리가 S&P 500의 편입의 의미라든가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 게 있겠는데요. 최소 2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라든가 수익성 기준, 뭐 1년 동안 이익이 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면서 결국 지수 산정위원회에서 픽을 받아야 됩니다. 선택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이 S&P 500에 편입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것도 맞고 주가에도 일정 수준 플러스 요인이 맞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팔란티어라든가요. 그리고 테슬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4년에 10월에 들어갔던 팔란티어가 그런 편입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라간 것도 맞는데요. 문제는 1900년대 후반, 2000년대에서 2010년 그리고 2010년 이후를 보면 계속해서 그런 발표, 그 편입 발표 그리고 편입이 결정되고 그리고 편입이 산정될 때까지의 흐름 보면 주가의 어떤 탄력성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두 종목 팔란티어랑 테슬라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뭐 이거 갑자기 사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 거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통계를 오늘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로빈후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아, 네.
오늘 위원님 그 속보를 통해서 많은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을 이제 지분 확보에 이어서 다른 이제 종목들까지 좀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산 기업들을 좀 겨냥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나 팔란티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히 언급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공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모두 나서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쁠 건 없죠. 특히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팔란티어의 최초의 외부 투자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런 소위 그 흔히 얘기해서 피터 틸을 비롯한 돈 많은 사람 투자자 말고 외부 투자자로 첫 번째 들어왔던 거가 CIA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정부 안정적인 지분이 들어온 것은 기본적으로 호재 인식하는 것이 맞죠. 기본적으로 보면. 다만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EPS의 희석 효과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방위 산업이요.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도 있겠지만 ITA라는 거 혹시 화면 가능하시면 ITA라는 ETF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US, 미국의 방위 산업 우주개발 ETF인데요. 오늘 바로 사상치 효과를 가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업에 대한 것보다는 그런 거 아주 밀떡 같은 분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밀떡 같은 분이 아니라면 ITA 같은 거를 꾸준하게 장기에 보유하신다 그러면 저는 뭐 시장의 흐름 이런 뉴스랑 상관없이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여전히 이런 얘기는 거의 7, 8년째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ITA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즉흥적으로 질문 드렸는데 말씀 감사합니다. 네, 관련해서 ITA 좀 집중, 좀 한번 스터디 같이 해보시죠. 이항영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